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네. 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음. 조금 구독자분들하고 소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힐링 코드라는 책이에요.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 보면 단어, 제목이 평생 병 걱정 없이 사는 하루 6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일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두 분의 의사가 쓴 책이에요. 한 분은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분인데, 그 자연의학 박사하고 심리학 박사학위를 따면서 이제 전임 목사로도 일하고 또 심리상담 센터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분의 부인이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면서 방법을 수소문했고, 이제 거기에서 알게 된 게 바로 이 힐링 코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공저로 함께 쓰신 분은 벤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대체의학을 전문하는 의사이고요. 그 시크릿 DVD에 유일하게 출연하신 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 힐링코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의 코치로 일을 하면서 힐링코드가 뭔가를 좀 전파하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힐링코드가 뭐지 도대체?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세포 기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몸이 기억한다 이런 거.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세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는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포에 저장된 기억이 세포 기억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병의 어떤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그 스트레스가 이 세포 기억에 돋지 않았던 어떤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뭐 정신적인 병이 되었건 뭐 신체적인 병이 되었건 질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공감이 점점 되더라고요. 네, 그쵸?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그 어떤 스트레스가 과연, 그러니까 원인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분노하고 슬픔이 주된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 기억 속에 있는 어떤 내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화나 분노나 슬픔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훅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나 뭐 신체의 병이나 이런 게 이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프로이트도 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 네.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조금 어떤 화가 있거나 뭐 불안이 있을 때 몸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분노라는 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파괴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결국에 뭐냐면요, 기억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그 기억으로 인한 잘못된 어떤 신념, 그리고 이미지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지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전에 했던 좀 초기 기억과 비슷한 맥락일 텐데, 초기 기억을 생각을 하면 좋았던 어떤 감정이 생각이 나는 반면, 또 어떤 기억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죠. 이게 결국엔 다 기억이고 우리가 그 기억하는 이미지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네. 어느 한 장면으로 딱 떠오르는 네. 무엇인가가 있어요. 일관되게 계속 같은 장면으로 떠오르는. 맞아요. 사진처럼. 네. 그래서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네. 이분의 그 내담자예요. 이분이 IQ가 180 정도 되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인데, 그 여성이 어렸을 때 언니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사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는 사탕을 받았는데 본인은 사탕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흔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성한테는 이 기억이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추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늘 이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언니는 사탕을 받았는데 나는 사탕을 못 받았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났을 때도 그 기억에 머물러서 맞아. 나는 사탕을 못 받을 만한 아이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을 못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더라는 거죠. 이 패턴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네, 이런 네.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옛날에 어떤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 나의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방식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그런 방식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저도 자각을 최근에 많이 했었거든요. 소장님 좀 어떠세요? 조금 저는 네. 전혀 다른 케이스, 반대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못 받았다기보다 항상 사남매 맞이로서 그리고 그래 너 잘한다 모든 걸 제가 이거 해주세요에 이거라고만 말해도 딱딱 해주는 그런 구조에서 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결핍은 못 느꼈지만 또 반대로 독립되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좀 있거든요. 네. 예, 내 자아발적 의지로 좀 구하지 그럴 수 못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당연히 그런 상태가 될 거야. 라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될 수 있으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또 거기서 약간 힘들어하는 좌절하거나 건 있죠. 힘들어할 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죠.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어떤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어떤 삶의 방식을 좀 탈피하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수가. 이쪽 방향으로 과한 거였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쪽도 아니고 이쪽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그 감정의 근원이 우리가 이제 이게 기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치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그 치유라는 단어하고 대처라는 단어를 나눴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여러 어떤 뭐 도구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심리에 대한 어떤 치유를 할 때 그냥 어린 시절에 뭐 얘기를 하고 꺼내고 이제 얘기하고 하면은 치유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치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쓰레기가 마음속에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향수만 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분은 대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처만 하는 방식은 정말 치유가 아니다. 치유는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어떤 그 아까 그 안 좋은 기억이 쓰레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게 치유인 거예요. 네. 네. 어렵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것도 에너지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 아까 안 좋았던 것들은 좀 파괴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좀 치유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이미지가 전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뭐 뉴스가 됐건 사건이 됐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제거를 잘 하나요? 그쵸. 네. 제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약간 내 어떤 마음속에 치유해야 되는 어떤 쓰레기가 있는데 이게 아닌 좀 다른 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말 중요한 나의 어떤 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내 환경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왜 좋은 얘기보다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얘기들,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정말 중요한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많이 막 틀어놓거나 좀 그런 편을 좀 많이 해요. 그쵸. 네. 좋은 습관. 네. 좀 잘안 되는데. 그다음에 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렇게 막 제 에너지를 너무 이렇게 좀 갉아먹는 것 같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나 막 불만이 쌓인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많이 힘든 그쵸. 부분이 있어서 많이 피곤하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균형 있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힐링 코드에 대한 어떤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힐링 코드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웃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콧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요 후골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여기는 쉬는 동작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볼 밑에 이렇게 손을 놓고 또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요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잠깐 쉬는 요 과정을 한 6분 정도 하면서 우리 아까 그 기억 우리가 갖고 있는 좋지 않은 기억을 좀 치유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나름대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왜 손하고 여기 있는 뭐 부위들이 어떤 작용을 하나 봤더니 그 양자역학이나 또 양자물리에 대한 그런 이론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실험 혹시 아세요? 밥 실험인데 저는 아이들하고 이걸 해봤거든요. 밥을 A에다가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B에다 놔요. 그 다음에 이 A에다가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해, 고마워,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B에다가는 욕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냐면 B는 곰팡이가 막 피어 있어요. 너무 안 좋게. 네, 근데 A는 상대적으로 뭐 조금 곰팡이 펴질 수 있겠지만 거의 괜찮은 거를 저는 아이들하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아, 직접 실험까지 해보셨구나. 네,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배어 있는 했었어요. 걸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아 정말 이 에너지의 약간 좀 흐름이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요거예요. 이런 작업을 아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함에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1부터 10. 그래서 아까 뭐 제가 했던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면 아 그거 나한테 좀 약간 8 정도의 좀 기억이었어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관련된 감정 중에서 좀 건강하지 못했던 믿음이 뭐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초기 교육을 좀 생각해 보면 늘 좀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 라는 던가 아니면은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버리고 갔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두려워 무서워 하는 게 저의 좀 감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잘못된 믿음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저를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아 그건 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라는 거를 아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3단계는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사건들은 뭔가를 한번 더듬어 보는 거야. 우리 아까 사례처럼 어렸을 때 내가 사탕을 못 받았어. 그건 어렸을 때 기억인데 성인이 돼서도 그 기억에 머물러서 나는 버림받을 거야,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저 역시도 사람들을 만날 때 괜히 막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이 사람이 나를 두고 어디를 갈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관계를 끝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거의 기억을 또 다시 한번 점수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동작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뭐 어렸을 때 기억이라던가 그 다음에 내가 뭐 공포를 느꼈던 문제라던가 뭐 두통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믿음, 파괴적인 세포기억,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문제 관련된 신체 문제를 발견하고 드러내서 신의 빛, 생명,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치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치유의 효과가 100배 이상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조금 믿음의 어떤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단계가 그 진실 집중 선언을 하라는 건데요. 이 진실 집중 선언이 뭐냐면 우리 요즘에 왜 그 확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무조건 잘 될 거야. 나는 뭐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확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확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바이러스가 막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난 절대 병이 안 걸려. 뭐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면에 내가 그 말을 안 믿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진실 집중 선언은 뭐냐면 그렇게 확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의 상황이 더 좋아질 거를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 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무조건 난 무조건 좋아, 무조건의 긍정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더 좋아질 거를 믿어. 믿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실 집중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명확히 알고 저도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좀 더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일 때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런 얘기를 듣고 더 허무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또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쵸. 네. 조금 거기에 믿음이 안 가는 내 자신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아이도 계약이 연기가 돼서 23일로 연기가 돼서 집에 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안 가니까 공부나 이런 것에 좀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겉으로는 아이한테 길을 세워줘야 되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는 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마음속에는 저놈의 자식 저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이 아이도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지금 사실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너가 학교에 다니면서 더 생활을 잘하고 또 성적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아질 거라고 엄마는 믿어. 함께 믿어보자 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이 됐어요. 네, 그쵸, 훨씬.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허황된 어떤 막 긍정성, 무조건적인 긍정성이 아니라 함께 우리 한번 이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좀 메시지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전부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저의 어떤 초기 기억의 이미지는 굉장히 불안한 어떤 상황, 버림받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게 한꺼풀 이렇게 벗겨지니까 어떤 전경이 다시 나오냐면 나라는 사람이 되게 좀 문제 해결력이 좀 있었네. 그때 당시 왜냐면 제가 엄마가 없었을 때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을 막 깨워갖고 찾으러 나가거나 그 다음에 뭐 전화를 해보거나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 그냥 마냥 불안해만 있는 아이가 아니라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였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 있죠. 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네, 그래서 그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나라는 사람은 되게 좀 불안감이 많고 관계 속에서 좀 잘 관계를 못하고 이렇게 좀 냉정한 면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좀 바뀌었어요. 네, 이미지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포 기억, 내가 갖고 있는 세포 기억에 뭔가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나는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이게 막 우리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좋을 거야 이걸 덮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난 더 좋아질 걸 믿어 라고 하는 좀 그 문장의 바꿈? 그쵸.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부모 교육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